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에 있어서 항상 의견이 분분한 레버리지 ETF를 과연 장기 투자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장 상황부터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나스닥이 참 가파르게 많이 올라주었죠. 하지만 작년에는 저점만 무려 3번을 찍으며 나스닥 기술주에 투자하고 계시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최악의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논리 중 하나가 변동성 드래그인데요. 횡보하는 장에서는 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경우 투자하는 ETF의 배수가 커질수록 불리하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하락장에서의 음해복리 효과에 대해서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에서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3배수 레버리지 ETF들이 1%에 가까운 운용 수수료로 유지되는 만큼 일반 ETF에 비해 확연히 비싼 배수 ETF의 롤오버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단점이 가득한 레버리지 ETF를 우리는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상승장에서의 양의 복리 효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장에서 레버리지 ETF의 기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반면에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배수가 높을수록 손실도 큰 것은 맞는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해복리는 증가가 아닌 감소의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스닥, QQQ를 예로 들어볼게요.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QQQ의 3배수 레버리지 ETF는 TQQQ입니다. TQQQ를 100만원 어치 투자하고 있을 때 QQQ를 300만원 어치 투자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거기에 상승장에서는 양의 복리 효과가 붙어 더 크게 불어나는 것이고요. 반면에 하락장을 맞았을 때는 100만원을 투자했을 때보다 300만원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손실을 보는 것이야 당연한 이치겠으나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본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레버리지 ETF를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투자금의 3배로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하며 하락장에서는 1배수에 비해서 3배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 양의 복리 효과를 보듯이 하락장에서도 음의 복리 효과로 더 크게 하락하진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의 복리 효과로 오히려 득을 보게 되지요. 3배수 레버리지 ETF들의 주가가 심하게 쪼그라 들었을 경우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음의 복리 효과로 인한 괴리율로 인해 다시 몸집을 키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상향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레버리지 ETF는 양의 복리 효과를 한껏 누리며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표는 2010년대 나스닥 상승기의 수익률 차트입니다. 나스닥 내 상위 100개 기업을 추종하는 QQQ ETF가 10년간 7.4배 상승했을 때 QQQ를 3배수로 추종하는 TQQQ는 무려 86배 상승했습니다. 단순 계산식으로 곱하기 3으로 하면 20여 배가 상승해야 정상인데 실제는 무려 80배 넘게 상승했다는 것만 보아도 상승장에서의 양의 복리 효과가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시장에 대한 전망이 제각각이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는 법이지요. 하락장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2000년대 나스닥의 역사만 보더라도 한 해 동안 20%가 넘는 폭락장은 그야말로 밥 먹듯이 비일비재하게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진실 하나는 그 어떤 폭락장이 찾아오더라도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제나 그래왔듯이
모두 회복하고 정고점을 뚫으며 우상향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TQQQ는 2010년에 만들어진 3배수 레버리지 ETF다 보니 조금 전 표에서 보셨던 미국 시장의 대폭락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다가 2020년 코로나와 2022년 고금리 시기를 연달아 두드려 맞으며 참교육을 당했는데요. 2010년대에 나스닥 불패 신앙만을 믿고 TQQ에 몰빵 투자하셨던 분들은 나스닥이 많이 회복된 지금까지도 아마 복구를 못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의 MDD,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으며 그렇기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에 염두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QQ 나스닥이 만약에 30% 빠진다면 2배수 ETF인 QLD는 반토막 넘게 60% 이상 빠질 수 있고 3배수 TQQQ는 10분의 1토막 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 투자 채널에서 레버리지 ETF가 투자가 위험하다고 선전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하지만 3배수 ETF 장기 투자는 분명 위험한 투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도박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3배수 투자는 룰렛을 하는데 계속 하프에 하프를 지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운이 좋아 승리한다면 자산이 엄청 크게 불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잃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크게 자산을 불려도 계속해서 하프에 하프로 크게 베팅하고 있는데 한번 크게 맞을 경우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블랙스완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힘겹게 쌓아 놓았던 자산들이 90% 폭락으로 순식간에 모래성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레버리지 ETF 투자는 위험하니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요, 투자는 하시되 그 특성을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동차, 전기,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지금의 인공지능 시대까지 인류는 기술 혁신을 통해 진화해왔고 주식시장 또한 그에 맞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며 성장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자본주의 시장의 역사이고 이 같은 기조는 앞으로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 세계의 혁신 기업들이 모두 모여있는 미국의 나스닥 시장의 장기 우상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스닥 기술주 종목의 레버리지 ETF로 투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레버리지 ETF의 비중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알아서 잘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견딜 수 있고 현금 흐름이 좋은 분들은 비중을 늘려도 상관이 없지만 당장 써야 하는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시거나 남은 자산을 레버리지 ETF에 몰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경기 전망이 좋다 하여도 그 어떤 천재지변이 발생할지 모를 일이며 그로 인한 주가 폭락은 그저 확률의 문제일 뿐 지난 역사에서 보시다시피 언제 갑자기 일어난다 한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현상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버리지 ETF를 상승장에서만 투자하고 하락장에서 기피하는 등 거꾸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하락장 공포 속에서 투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린 겨울에 뜨거운 여름을 대비하여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이 레버리지 ETF입니다. 다만 하락장이 끝이 나고 본격적인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는 변동성과 각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버리지 ETF를 과연 장기 투자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아무쪼록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